여러분, 오늘도 퇴근길에 차 안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까 그 과장이 무례하게 굴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말을 못해서 남의 일까지 다 뒤집었었지? 직장 생활은 단순히 업무 능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대한 심리전이죠. 똑같은 실수를 해도 비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하고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사회적 지능 SQ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무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실전 비즈니스 심리학 기술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프레임을 짜는 법이죠. 자, 이제 당신의 직장 생활은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회의 시간이나 점심시간, 누군가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던집니다. 이번 기획안은 좀 김대리답지 않게 허술하네. 요즘 연애해? 혹은 이거 신입도 안 하는 실수인데 말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화를 내거나 당황해서 그게 아니고요 라며 변명을 시작하죠. 하지만 비즈니스 심리학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초의 침묵을 사용합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지는 순간 하던 동작을 멈추고 상대의 미간이나 눈을 가만히 응시하세요. 대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3초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깁니다. 이 정적 속에서 무례한 말을 던진 사람은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낍니다. 반응이 없네? 내가 선을 넘었나? 라는 자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아주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이 한마디만 던지세요. 방금 그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이 문장은 마법 같습니다. 공격의 화살을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상대는 이제 자신의 무례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니 그냥 농담이지 라며 꼬리를 내릴 겁니다. 이때 주도권은 이미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건 모두에게 친절하고 잘 웃어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직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리액션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미러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해서 친밀감을 높이는 기술이죠. 하지만 주도권 싸움에서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몰아붙인다면 당신은 반대로 극도로 차분해져야 합니다. 상대가 이거 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를 때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하수입니다. 상대의 높은 톤과 대조되는 아주 낮고 일정한 톤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신 후에 수치를 확인하며 다시 이야기하시죠. 상대의 에너지를 당신의 페이스로 끌어오는 것, 그것이 SQ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정적인 사람 옆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남으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절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할 때 습관적으로 사과부터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정말 미안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나친 사과는 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정당한 거절에 사과를 붙이는 순간 당신의 업무 우선순위는 상대방의 부탁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절하됩니다.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사과 대신 조건부 수용과 투명한 우선순위를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A 프로젝트에 모든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도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라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화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 둘째, 결정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가능한 시간대라는 프레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업무 관리가 철저한 전문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끔은 거절할 수 없는 상사의 지시나 동료의 긴급한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때 주도권이 없는 사람은 억울해하며 업무를 떠맡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시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트레이드오프 화법입니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 업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B 업무의 마감 기한을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부장님 보시기엔 어떤 게 더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덜 하겠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력이 유한한 자원임을 상기시키고 상대가 그 자원을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상사는 본인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이 늦어져도 당신을 탓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죠. 직장에는 꼭 남의 성격이나 업무 방식을 은근히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 대리는 참 신중해. 가끔은 너무 느려서 답답할 정도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집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은 상대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서 리프레임, 즉 틀을 바꿔서 되돌려줍니다. 상대가 느리다고 비난하면 당신은 그걸 정확도로 재정의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속도보다 정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사소한 실수가 나중에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팀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던진 느리다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안정성과 정확도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리프레임을 하면 상대의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업무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비난을 받을 때가 사실은 당신의 가치관을 증명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서 늘 차갑고 단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고수는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내 영향력 아래 둡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지시네요, 최고예요 같은 빈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죠.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칭찬은 구체성과 관찰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숨은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무장해집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깐깐하게 피드백을 줬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팀장님, 아까 그 피드백 덕분에 제가 놓쳤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역시 현장을 오래 보신 분이라 관점이 예리하시네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보다 상대는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충족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당신은 팀장의 피드백을 소화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팀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칭찬은 아부가 아니라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보상임을 기억하세요. 회의실에서 유독 존재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언권은 늘 목소리 큰 사람에게 돌아가고 내 의견은 공중에 흩어지죠. 이때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점유의 미학입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공간을 넓게 씁니다. 회의 테이블에 팔을 넓게 벌려 올리거나 등받이에 등을 기대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죠. 반대로 움츠린 사람들은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워 몸을 움크립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이를 파워 포징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 당신의 말을 끊으려 한다면 당황해서 말을 멈추지 마세요. 시선은 상대의 눈을 향한 채 손바닥을 가볍게 그 사람 쪽으로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이 부분까지만 마무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짧은 제스처와 한마디는 내 영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회의실의 공기를 통제하는 법, 바로 당신의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추궁받거나 결과물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억울해요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주도권은 영이영사하십니다. 전문가의 대처는 달라야 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일단 상대의 말에서 팩트만 분리해내세요. 그리고 상대의 비난을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이 기획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을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보강되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에 더 부합할까요? 핵심적인 한 가지만 짚어주시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힘은 대단합니다. 비난을 퍼붓던 상대는 이제 당신을 공격하는 대신 기획서를 완성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는 조력자의 위치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신은 공격받는 대상에서 상대를 부려먹는 실무자로 입장을 바꾼 셈이죠. 비난의 에너지를 업무 지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심리적 연금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바로 동료들이 모여 특정 인물의 뒷담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 나중에 반드시 공범이 되어 뒤통수를 맞고, 그렇다고 난 그런 말 하기 싫어라며 정색하면 재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럴 때 관찰자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비난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는 기술이죠.
누군가 박 과장 진짜 성격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을 때 맞아 진짜 그래.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박 과장님이 그런 면이 있었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혹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사람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이 화법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은 인정해주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뒷말이 나와도 당신은 그저 듣고만 있었던 사람 혹은 중립을 지킨 사람이 됩니다. 주도권을 지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사가 나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상사를 관리한다고요. 상사도 결국 사람이고 그들도 인간적인 불안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미리 보고 프리레포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그 일 어떻게 됐어?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상황을 공유하는 겁니다. 상사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답변해야 하는 피동적인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보고를 하면 당신은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위치가 되죠. 특히 깐깐한 상사일수록 그들의 불안함을 잠재워줘야 합니다. 팀장님, 요청하신 업무는 현재 60% 정도 진행되었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초안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면 상사는 당신을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당신에겐 엄청난 자율권과 신뢰라는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간혹 사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하거나 무례한 농담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화를 내면 분위기만 싸해지고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선을 긋는 가장 세련된 방법은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기입니다. 김 대리는 월급 받아서 다 어디 했어? 저축은 좀 해? 같은 사적인 질문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대신 웃으며 이렇게 되물으세요. 부장님은 제 재테크 계획이 왜 궁금하신가요? 좋은 투자 정보라도 주시려고요? 상대가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의도를 다시 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본능적으로 내가 선을 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정색하지 마세요. 아주 여유롭고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무례함에 전혀 타격받지 않았다는 여유가 상대에겐 가장 무서운 압박이 됩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더 여유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니까요. 주도권은 회의실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탈 때, 엘리베이터에서 상사를 만났을 때 나누는 짧은 대화가 당신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죠. 많은 분이 스몰 토크를 할 때 질문 공세를 퍼붓거나 본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어색함을 깨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SQ가 높은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지하며 여유를 보여줍니다. 상사가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을 때 구구절절 모든 일정을 말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취미생활 좀 즐기면서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부장님은 이번 주말에 등산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날씨가 딱 좋지 않았나요? 이 답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사생활의 디테일을 감춤으로써 신비감과 전문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둘째, 화제를 즉시 상대의 관심사로 전환해 듣는 사람의 위치를 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동시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화의 양보다 질을, 그리고 정보의 노출보다 질문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주도권의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실수로 인해 코너에 몰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주도권을 잃는 하수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과도하게 비굴해집니다. 반면 고수는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조차 자신의 책임감을 브랜딩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눈치를 보며 그게 상황이 좀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아이 컨택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적해주신 부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보완된 안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도 업데이트해두겠습니다. 변명 없는 깔끔한 인정,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 제시. 이 세 단계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탈바꿈시킵니다. 주도권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통제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당당함이 상대의 비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침묵부터 사과하지 않는 거절, 그리고 상사를 관리하는 기술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남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아무나 불러서 일을 시켜도 되는 사람, 무례한 농담을 던져도 웃어넘기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귀하고 당신의 노동력은 전문적이며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술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죠.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건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과 나 사이의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무례한 말에 3초간 침묵하기 혹은 습관적인 죄송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바꿔보기. 이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당신의 직장 생활 전체를 뒤바꿔 놓을 주도권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누능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